네, 오늘의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 시간에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봤었는데요. 오늘도 좀 추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 이제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까지 검찰이 이제 수사를 마무리한 단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8월 9일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이 됐고요. 8월 27일 검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개시함으로써 이른바 조국 정국이 열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9월 6일 조국 인사청문회가 열리는데 바로 그날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으로 기소가 되고요. 네. 9월 23일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해서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10월 14일에 드디어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되고요. 바로 어제 10월 21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예,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이어져 왔는데, 근데 어제 이제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가 11가지나 되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이제 11가지인데요. 사실은 이게 거의 한 3가지 그 혐의, 그러니까 범죄로 이렇게 크게 요약이 묶였을 때, 됩니다. 네. 묶였을 때. 네. 동양대에서 이제 표창장 위조한 것과 연관해서 이제 5건이 관련이 있는데 네. 업무 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그다음에 허위 문서, 위조 문서 행사, 그다음에는 하나가 더 보태진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제 영어 교육과 연관된 센터장이어가지고 네. 국비로 이제 과제를 수행하던 와중에 영어 영재 교재를 이제 개발하는 사업에 지금 따님을 연구 보조원으로 이제 지정을 해서 연구 보조원 중에 일부 이제 인건비 수당과 네. 이제 자료 조사비라고 해가지고 추가로 또 80만 원 정도를 이제 수령하도록 했던 것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추가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모펀드와 연관된 이제 혐의가 4건인데요. 네. 4건이 이제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이제 허위 신고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을 해서 범죄 수익을 은닉한 죄가 추가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뭐냐? 코링크피가 WFM을 이제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WFM이 결국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상 네. 뭐 2018년도에 이 사채업자와 연관된 이제 151억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가가 완전 널뛰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 2년 사이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지금 이 정경심 교수가 범죄 수익을 내게 돼서 그것을 은닉을 했다라는 혐의가 지금 추가로 보태져 있는데요. 네. 현재 이 혐의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는 이게 이제 내가 혼자 한 일이 아니고 오촌 조카의 잘못인데 네. 이게 사실은 검찰이 이제 사실관계를 좀 오해를 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혐의를 적용한 거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혐의가 뭐 최근 보태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자택에 뭐 있는 PC하고 이제 동양대에 있는 PC를 반출하다가 이제 CCTV에 잡힌 이 장면들로 인해서 증거 위조를 교사하거나 이제 증거 은닉을 교사한 죄가 이제 보태져서 11건입니다. 네. 지금 뭐 교수님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런 11가지 혐의에 대해서 정 교수 측에서는 일단은 뭐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었고 검찰 네. 수사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법원에 가서 이 소명을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향후 재판을 통해서 해명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그 활동에 대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예. 결국 활동 내용에 대한 평가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오촌 조카 조 씨의 잘못을 정경심 교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다. 결국 네네. 실질적 운영 주체의 오해로 생겨서 빚어진 문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 단계에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 해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한 근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라고 해명을 하고 있고요. 네.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이 요구했던 CT와 MRI 영상 그리고 신경외과의 진단서 등도 추가로 제출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나온 이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이 추가 자료 제출한 거는 저희가 어제까지는 몰랐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새로 나왔거든요. 예,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인데 네네. 검찰이 그동안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해왔고 그랬죠. 그에 예. 대해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CT와 MRI 영상 진단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은 자료를 제출받았고 네. 검증 절차를 거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검증 절차를 거쳤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통상 제출받은 진료 기록을 수사 단계에서도 의료기관을 통해서 감정을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마 의료기관 감정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감정 결과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만에 하나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중하게 해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다면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감정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제 조만간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져서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에 이후에 이 수사가 조 전 장관에게도 미칠 것이다. 조 전 장관의 소환 가능성 얘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네, 뭐 만약에 이제 정경심 교수의 죄가 중하다 네. 하여 이제 뭐 증거 인멸 시도 같은 것들을 담보로 이제 구속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네. 결국은 이제 조사 대상이 정경심 교수를 넘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까지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염려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데 지금 11개의 혐의가 주어졌잖아요. 네, 정 교수에게는. 그렇죠. 그런데 이 중에 일부가 조 장관이 모를 리가 없다. 조 전 장관이 모를 리가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개인 이제 PB가 집으로 왔을 때 네. 사실 조 전 장관이 퇴근을 해가지고 집으로 와서 결국은 이제 PC에 있는 증거들을 인멸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네. 그때 이제 인사를 나누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뭐 증거를 이제 은닉하는데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거 아니냐 하는 네. 이런 이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서울대에 있는 인권법센터의 이제 인턴 증명서와 연관된 것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제 문서를 위조를 해가지고 뭐 그 의대를 가는데 이제 메디컬 스쿨 갈 때 만약에 활용을 했다면 네. 그것도 사실은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혐의가 4가지가 추가로 결국에는 이제 정 교수가 구속될 시에 조 장관도 결국은 조사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 가족에 대한 수사지 본인이 관여한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 검찰의 수사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조 전 장관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실제로 관여한 듯이 보이는 네.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하는데 조 전 장관의 딸이 단국대 의대 제1 논문 저자로 등재하게 된 그 역할을 했던 장영표 교수의 아들에게 발급된 인턴 증명서나 네. 조 전 장관의 대학 동기 박모 변호사 아들에게 발급된 인턴 증명서가 조 전 장관의 자택 PC에서 발견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가압류 신청 등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채무가 상당했고 지금까지 그 채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128억에 이르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 100여 차례 독촉을 해도 아무런 변제를 해오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그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문건이 역시 조 전 장관 PC에서 발견이 됩니다. 즉 네. 채무 면탈의 의혹도 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정 교수 측에서도 본인의 구속도 일단은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변호인단도 어마어마하게 꾸렸다고 해요. 네, 뭐 자그마치 변호인단이 18분이나 되고요. 네. 이 중에는 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과정 중에 이제 이분들이 어떠한 이제 역할을 할 거냐 하는 것은 뭐 상당 부분 이제 좀 예견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측에서는 뭐 지금 일반적으로 수사검사, 공판검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검찰 측에서는 직접 수사를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건과 연관된 아까 11개의 혐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네네. 그 이제 부부장 검사라는 분이 있다고 해요. 그분을 지금 공판 중에도 이제 참여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측의 이제 첨예한 이제 대결 구도가 뭐 거의 이제 뭐 온 국민에게는 굉장히 관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 지금 뭐 변호인단이 무려 18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대규모로 인원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이유가 물론 정 교수의 구속을 막는다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경우에는 결국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좀 기각을 시키겠다는 이런 의지가 아닐까 싶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가 중요한 것이 네. 발부가 돼야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특히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그 과정에서 만약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되면 네. 검찰의 수사에 상당한 제동이 걸리게 되고 예. 그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의 동력이 떨어져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칼끝이 묻어진 상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이 아니죠. 내일쯤 예상되고 있는 네.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직접 부부장 검사가 법정에 출석해서 구속의 필요성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통상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사가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예. 자료만 보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인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직접 나온다는 건 도주의뢰나 증거인멸 우려보다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상당히 소상하게 설명을 하겠다. 예. 충분히 범죄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항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정 교수는 어떨까요? 영장실질심사에 나올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예.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정 교수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그렇죠. 있습니다만 조 전 장관 동생의 경우에는 여러 범죄 혐의 중에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배임 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을 한 상태였지만 정 교수는 전반적으로 모두 다 부인을 하고 있고요. 네네. 검사가 직접 출석해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고 조목조목 주장을 하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정 교수 입장도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직접 반박을 함으로써 네. 영장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을 받는데 목표를 두고 있을 겁니다. 결국 본인이 출석해서 제대로 해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뭐 내일로 예상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그러면 정 교수 측도 나오고 검찰도 직접 나와서 양쪽의 공방이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어제 또 이 조 전 장관의 동생도 검찰에 휠체어를 타고 나와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건강 상태 어떠신지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나요? 허위로 넘어졌다는 의혹도 있다고 기사가 나오는데 형님이랑은 계속 말씀 나누시고 계세요? 의견 수술은 예정대로 하시는 건가요? 건강 상태 어떠신지 한 말씀. 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목 부분이 좋지 않다라고 해서 이 목에 보호대 같은 것을 착용을 하고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모습인데 기자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만 네. 전혀 대답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지금 이 분이 네. 처음에 뭐 부산에서 수술을 하려고 하다가 디스크 수술을 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대구까지 가가지고 병원을 알아보다가 그때 수술이 잘 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이 수술이 불필요한 거 아니냐 해가지고 이제 구속을 시키려고 이제 영장 청구를 했다가 사실은 불발이 됐는데 네.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목뼈 부위에 신경 성형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제 지지대를 받은 영상은 어떻게 보면 아프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영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꾀병을 부린다, 네. 뭐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넘어진 척했다.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보도를 했는데 그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런 이제 수술 결과 이런 장면으로 사실은 좀 너무 과잉하게 이렇게 보도했던 거 아니냐를 네네. 입증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 연출이 됐죠, 어저께.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추가로 좀 혐의를 소명할 만한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요? 특히나 배임 수재와 관련해서는 추가 입증이 불필요할 것 같고 예. 웅동학원 소송과 관련됐던 특경가법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증거 확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배임 혐의에 대해서 관련자들 진술과 자료 확보가 좀 더 추가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네네. 특히 건강상의 문제도 구속영장 기각이 한 사유였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이 건강 상태가 좋은 상태다라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도 일부 보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구속을 못할 만큼의 그런 어려운 이유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예. 그 점에 대한 자료도 보강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만약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발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 모친에 대한 수사도 이 관련돼서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모친의 경우에는 배임 수재와 관련해서 시험지를 직접
관련했고 관리를 해왔고 네. 시험 직전에나 이 시험지를 넘겨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이거나 적어도 참고 있는 신분으로는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지금 어머니까지 만약에 소환을 한다면 정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일가족을 다 소환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예, 예. 그래도 할 아내, 것이다. 동생, 아들, 딸을 거기다 어머니까지 소환을 네네. 하게 되는데 굉장히 비판이 일지만 결국에는 배임 수재와 관련해서 관리 주체가 어머니라면 또 일부 배임 수재로 취득한 금원이 일부 어머니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이 발견된다면 네네. 소환 자체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웅동학원이라는 것이 조 전 장관의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